유리창 너머로 쏟아지는 노을빛이 일식집 내부를 붉게 물들였습니다. 신혜원은 창가 테이블을 닦으며 오늘의 손님들을 떠올렸습니다. 청담동의 고급 일식집 마스는 항상 유명 인사들로 북적였지만 오늘은 특별한 손님이 온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혜원은 숨을 깊게 들이쉬며 긴장된 마음을 진정시켰습니다. 혜원 씨, 오늘 장인수 회장님이 오신대. 특별룸 준비해야 해. 매니저의 목소리에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인수라는 이름은 익숙했습니다. 신문에서, 뉴스에서 자주 보던 이름이었으니까요. 제2그룹의 회장이자 한국 경제계의 거물이었습니다. 혜원은 28살의 나이에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외할머니 손에 자랐습니다. 검소한 생활은 그녀의 일상이었고 이런 특별한 손님을 맞이하는 일은 늘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종종 그녀가 일하는 매장에 오는 유명인들은 혜원의 삶과는 너무나 다른 세계에 사는 사람들이었죠. 저녁 8시, 예약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한 장인수 회장은 조용한 분위기 속에서 비서와 함께 입장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습니다. 흰 머리에 깊은 주름이 진 78세의 노인은 예상보다 더 힘없어 보였지만 그의 눈빛에서는 여전히 권위가 느껴졌습니다. 식사 내내 장 회장은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종종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기기도 했습니다. 혜원은 최대한 예의를 갖추며 그들을 응대했고 식사가 끝나갈 무렵 장 회장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야겠네. 비서에게 건네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비서는 서둘러 계산을 마치고 장 회장을 따라 나갔습니다. 혜원이 테이블을 정리하던 중 무언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가죽 지갑이었습니다. 장 회장의 것이 분명했습니다. 회장님, 혜원이 소리쳤지만 이미 그들은 매장을 나간 후였습니다. 혜원은 지갑을 들고 매니저에게 다가갔습니다. 손님이 지갑을 두고 가셨어요. 일단 분실물 보관함에 넣어두고 신분 확인을 위해 지갑 안을 확인해봐. 매니저의 말에 혜원은 조심스럽게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러 장의 카드와 약간의 현금이 있었고 그 중에서도 작은 비닐 포켓에 꽂혀 있는 오래된 흑백 사진 한 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진을 꺼내 자세히 들여다본 순간 혜원의 숨이 멎었습니다. 흑백 사진 속 젊은 여성의 얼굴은 마치 거울을 보는 듯 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그녀의 외할머니와 너무도 닮아 있었습니다. 같은 눈매, 같은 미소, 같은 볼의 곡선까지. 혜원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사진, 할머니랑 똑같잖아. 혜원은 중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감정이 그녀를 덮쳤습니다. 왜 장인수 회장의 지갑에 자신의 외할머니를 닮은 여인의 사진이 있는 걸까요? 혜원은 얼른 사진을 휴대폰으로 찍었습니다. 다음 날 혜원은 장 회장의 지갑을 분실물 보관함에 제출하고 평소처럼 업무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진에 대한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누구인지, 왜 그 지갑에 있는지, 할머니와의 관계는 무엇인지. 며칠 후, 한 남자가 매장을 찾아왔습니다. 장 회장의 전속 비서였습니다. 그는 혜원에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지갑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회장님께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십니다. 혜원은 망설이다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그 지갑 안에 있던 사진 속 여인은 누구인가요? 비서는 잠시 굳은 표정으로 혜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지갑 안을 보셨군요. 신분 확인을 위해서였어요. 죄송합니다. 비서는 주변을 살피더니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건 회장님의 사적인 일이라. 하지만 그 지갑은 회장님께 매우 특별한 의미가 있는 물건입니다. 분실 신고를 받고 정말 놀라셨죠? 그 사진에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요? 혜원이 더 물었습니다. 비서는 망설였지만 이내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자세한 건 알 수 없지만 그 사진은 회장님이 평생 지갑에 넣고 다니는 유일한 물건이에요. 아마 젊은 시절의 소중한 기억일 겁니다. 회원의 표정이 복잡해지자 비서가 덧붙였습니다. 요즘 회장님 건강이 많이 안 좋으세요. 과거를 자주 떠올리시고 혹시라도 사진 속 인물을 알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회장님께 큰 위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회원은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그날 밤 퇴근 후 버스를 타고 외할머니가 사는 작은 아파트로 향했습니다. 외할머니 김명옥 씨는 78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꼿꼿한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회원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가족이었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제가 요리할게요. 회원은 장을 본 재료들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회원은 어떻게 그 이야기를 꺼낼지 고민했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는 동안 할머니는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쉰 회원은 용기를 내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혹시 옛날 사진 좀 볼 수 있을까요? 할머니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이내 끄덕였습니다. 오래된 앨범이 저 장롱 위에 있을 거야. 회원은 낡은 가족 사진 앨범을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함께 앨범을 넘기며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회원이 찾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흑백 사진 속 할머니의 미소는 오늘 본 그 지갑 속 여인과 너무나도 흡사했습니다. 회원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그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사진 속 분, 혹시 할머니 맞아요? 할머니의 눈이 커졌습니다. 마치 숨이 멎은 듯 멍하니 사진을 응시하던 그녀는 천천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침묵이 길게 이어졌고 회원은 그 시간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졌습니다. 그 사진을 왜 내가 들고 있니?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회원은 조심스럽게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일식집에 온 장인수 회장, 그가 두고 간 지갑, 그리고 그 안에 있던 사진에 대해 할머니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젊은 시절에 소중했던 사람에게 준 사진이란다. 소중했던 사람이요? 할머니의 눈에는 오랫동안 간직해온 슬픔이 맺혔습니다. 그 사람은 내 외할아버지였단다. 내 엄마가 세상에 나오기도 전에 우린 헤어졌어. 회원은 믿을 수 없다는 듯 할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외할아버지에 대해서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항상 그 이야기를 피했고 회원은 어느 순간부터 더 이상 묻지 않게 되었습니다. 장인수. 그 이름을 오랫동안 듣지 않았구나. 할머니는 먼 과거를 회상하며 말했습니다. 우린 젊었고 서로를 정말 사랑했어. 하지만 그의 가족은 나 같은 가난한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지. 결국 그는 선택을 했고 내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미국으로 떠났단다. 눈물이 할머니의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 엄마는 그의 존재를 모른 채 세상을 떠났어. 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그리고 너도. 내게 말하지 않은 건 너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였단다. 회원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장인수 회장이 자신의 외할아버지라니. 그렇다면 자신은 제2그룹 회장의 외손녀가 되는 것인가요? 회원은 이 갑작스러운 진실 앞에서 어떤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회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원망하지 마라. 세상 일은 때론 우리가 이해할 수 없게 흘러가기도 하니까. 다음 날 회원은 일터에 나갔지만 정신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쉬는 시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장 회장의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자신을 소개하고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남을 요청했습니다. 비서는 처음에는 망설이는 기색이었지만 회원이 사진 속 여인에 관한 이야기라고 말하자 태도가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 오후 회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혜원은 평생 처음으로 강남의 고층 빌딩 속 회장실을 방문했습니다. 거대한 책상 앞에 앉아있는 장인수 회장은 일식집에서 보았을 때보다 더 위험 있어 보였습니다. 신혜원 씨,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가요? 장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혜원은 천천히 휴대폰을 꺼내 할머니의 젊은 시절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회장님 지갑에 있던 사진과 같은 분입니다. 제 외할머니세요. 장 회장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이 보였습니다. 명옥 씨. 김명옥 씨가 당신의 외할머니라고요? 혜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제 할머니께 여쭤봤습니다. 회장님이 예전에 할머니와 인연이 있으셨다고 하더군요.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사람, 명옥 씨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후회입니다. 젊은 시절의 어리석은 선택이 평생의 그림자가 될 줄은 몰랐죠. 침묵이 흐르고 혜원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말씀하시길 회장님이 떠나실 때 임신 중이셨다고 합니다. 그 아이가 제 어머니였고 그렇다면 저는 어쩌면 회장님의 외손녀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장인수 회장의 눈에 놀라움이 스쳤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저 혜원의 얼굴을 자세히 살폈습니다. 확실히 명옥과 닮았군요. 그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실은 확인이 필요합니다. 괜찮다면 유전자 검사를 제안하고 싶네요. 혜원은 잠시 고민했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는 것이 모두에게 중요했습니다. 며칠 후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도 일치. 그들은 분명한 혈연 관계였습니다. 장인수 회장은 결과를 받아들고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인생에서 유일한 혈육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는 자녀 없이 평생 일에만 매달렸고 말년에는 가문의 명맥이 끊긴 것을 아쉬워하고 있었습니다. 내게 가족이 있었다니. 그는 감정이 북받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어떤 사람이었니? 혜원은 어머니에 대한 희미한 기억을 더듬었습니다. 제가 5살 때 돌아가셨어요. 많은 기억은 없지만 항상 웃음이 많으시고 따뜻하셨다고 할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장 회장은 깊은 후회의 빛을 담은 눈으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내가 알지 못했던 딸이. 그리고 지금은 너. 그들은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장 회장은 자신이 왜 떠났는지, 그 후의 삶은 어땠는지 말했고, 혜원은 할머니와 어머니의 이야기,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이제라도 할머니를 만나고 싶으세요? 혜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장 회장은 잠시 고민하는 듯 했습니다. 명옥 씨가 날 만나길 원할까? 장인수 회장은 혜원과의 만남 이후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에게는 갑자기 혈육이 생겼지만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는 이미 사회적으로 복잡한 입장에 있었습니다. 대외적으로 굳어진 이미지, 재산 상속 문제, 경영권 문제 등 고려해야 할 것이 많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생각이 많으신 것 같네요. 비서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장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내 인생의 가장 큰 실수가 이제 와서 나를 찾아왔다네. 하지만 그건 결코 혜원 씨 때문이 아니야. 내 어리석은 선택 때문이지. 그는 혜원에게 가족임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었지만 그것이 혜원에게 어떤 상처가 될지 걱정됐습니다. 언론의 관심, 사람들의 시선, 기업 내부의 갈등. 그녀가 감당해야 할 것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며칠 후 장 회장은 혜원을 다시 만났습니다. 조용한 카페에서 그들은 앞으로의 관계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혜원 씨, 내가 당신의 외할아버지라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싶지만 그게 당신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걱정됩니다. 장 회장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혜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사실 저도 많이 고민했어요. 하지만 제가 바라는 건 저는 회장님의 배경보다 그 사진 속 그리움의 의미를 알고 싶었어요. 지금처럼 따뜻하게 대해주시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요. 그녀의 말에 장 회장은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는 혜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당신은 정말 명옥을 닮았군요. 그 마음씨까지. 다음 날, 장 회장은 김명옥을 만났습니다. 50년 만에 재회였습니다. 처음에는 서로 어색함과 과거의 상처로 대화가 쉽지 않았지만 시간이 흐르며 그들은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장인수 회장은 혜원과 김명옥과의 관계를 어떻게 이어갈지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는 오랜 생각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공식적으로 가족 관계를 밝히지는 않되 조용히 그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다가가기로 했습니다. 어느 날 오후 혜원의 휴대폰으로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제2그룹 비서실에서 온 연락이었습니다. 신혜원 씨 맞으신가요? 장인수 회장님 비서실입니다. 다음 주에 저희 문화재단에서 주최하는 행사가 있는데요. 아르바이트 스태프를 구하고 있습니다. 혹시 관심 있으신지요? 혜원은 잠시 말문이 막혔습니다. 이것이 장 회장의 뜻임을 직감했지만 전화를 건 비서는 그녀와 회장의 관계에 대해 전혀 모르는 듯 했습니다. 혜원은 이유를 묻지 않고 수락했습니다. 네, 관심 있습니다. 어떤 행사인가요? 지역 아동과 어르신들을 위한 나눔 행사입니다. 푸드 기부와 아동 요리 클래스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에요. 혜원은 행사 당일 이른 아침부터 행사장에 도착했습니다. 그녀는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행사 준비부터 현장 운영까지 그녀는 성실하게 맡은 바를 수행했습니다. 그녀는 푸드 기부 코너에서 도시락을 포장하고 지역 아동들을 위한 요리 클래스 준비를 도왔습니다. 누나, 이거 어떻게 자르는 거예요? 한 아이가 혜원에게 물었습니다. 혜원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아이 옆에 앉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손가락을 모아서 잡으면 안전하게 자를 수 있어요. 한번 해볼까요? 그녀는 조용히 뒤에서 준비와 배식을 도왔고 어르신과 아이들에게도 진심 어린 태도로 응대했습니다. 푸드 기부 코너에서 어르신들에게 음식을 나눠드리는 혜원의 모습은 마치 오랫동안 봉사활동을 해온 사람처럼 자연스러웠습니다. 할머니, 이 국은 조금 뜨거우니 조심하세요. 천천히 드셔도 괜찮아요. 행사장 맨 뒷자리 장인수 회장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 그녀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로 행사 진행 상황을 보고했지만 장 회장의 시선은 오직 혜원에게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저 젊은 여성은 누구지? 회장은 마치 모르는 사람인 척 물었습니다. 아, 이번에 새로 구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열심히 일하네요.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저 아이가 우리 가문에 있었다면 내가 놓친 시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행사가 마무리될 무렵 장 회장은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는 직접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고 그저 먼 곳에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누군가의 인생을 응원하는 방식으로 천천히 다가가는 그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혜원은 봉투를 하나 받았습니다. 회장님께서 오늘 수고하셨다고 특별히 보내셨습니다. 봉투 안에는 아르바이트비와 함께 작은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연락드리겠습니다. 혜원은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직접적인 가족 관계를 밝히지 않은 채
이렇게 조금씩 서로의 삶에 스며드는 방식이 어쩌면 지금 그들에게 가장 자연스러운 방법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같은 시간, 장 회장은 침대 옆 테이블에서 낡은 지갑을 꺼냈습니다. 그는 오래된 흑백 사진을 꺼내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그 옆에 새로운 사진을 넣었습니다. 비서가 오늘 행사에서 몰래 찍어 건넨 혜원의 모습이었고 그 옆에는 오래전 혜원의 어머니 사진도 함께 있었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은 그때 지갑을 두고 온 거였어. 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단단했습니다. 장 회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늦게 찾은 가족이지만 이제라도 그들의 삶에 조용한 지지자가 되어줄 수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직접적인 도움을 주지는 않더라도 그들이 스스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멀리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또 혜원이 원하는 방식의 가족의 의미였습니다. 지갑을 닫으며 장 회장은 미소 지었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행사들이 있을 것이고 그때마다 혜원을 지켜볼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부르지는 못하더라도 마음속으로는 이미 그들은 단단한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었습니다.